살벌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러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해줘야 유지해야죠. 되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밸류가 낮은 그런 우리는 이제 중상은 되는데 네. 우리도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지 않고 이거를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텨나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참 우리 국민들이 그 의료진이 참 눈물겨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586만 빼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처음에 할 때 통합이 아니고 뭐 저기 미국에서 600억 불 하면서 바로 취하고 또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아주 매시브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되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해도 버티는 그런 워낙 펀더멘털을 강한 데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2008하고는 2008은 메이저한 금융 영역인데 이거는 산업까지 다 포함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 국제 경제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건 또 굉장히 언이번해요. 막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 중국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디카플링 서서히 시간을 두고 디카플링 하는 걸로 되는데 중국이 특히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이 중국으로부터의 엑소도스는 굉장히 가중이 빨라질 거예요. 아니 가중 빨라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또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는 이제 보건 의료 체제 그 다음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재정비가 될 거고 어쨌든 간에 한 2, 3년 정도는 지금 코로나 이전 우한 코로나 이전 이후로 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펀더멘털은 강해요. 그래서 이 정부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유럽, 미국 학자들이 중국의 실제 감염자 숫자에 대한 추정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이 지금 자기들 발표는 한 8만 명, 9만 명 선이라 그러는데 그거의 40배, 네. 한 4,500만 원 감염돼 있는 상태다.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4,500만이 지금 감염돼 있다면 저건 걷잡을 수 없는 거. 계속 튀는 거죠. 그걸 영어로 아침에 계산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네. 아침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중국이 저게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기 이런 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전에 그 의사도 잡아가고 그랬지만 50일 선행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각국의 경험을 보면 하루에 저게 20%씩 증가를 했거든. 그러면 50일 전에 한 명이었는데 그동안 1.2배의 50일에 50승이 된 1월 중순에 몇 명이었겠냐. 우한에서 이제 굵어졌을 때 최소 9,100명이에요. 예. 최소. 네, 최소. 1.2에 50승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1월 이제 하순 기준이에요. 그럼 그렇죠. 1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또 60일 지났잖아. 60분 넘죠. 예. 70일 정도 되잖아, 사실은. 그런데 60일 잡고 날마다 20%씩 증가했다라고 해서 9,100 곱하기 1.2에 60승을 해보면 51만. 아니요. 5억 1,200만 78만 7,069명 나와요. 이게.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0%씩은 증가 안 했을 거야. 중국 사람들 그래도 옛날에 그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경험이 있어서 마스크 쓰고 혼밥 먹고 사회적 거리 두고 해서 조심을 했을 거야. 오케이, 그럼 1.1배. 1.1배를 해보면 9,100 곱하기 1.1에 60승을 하게 되면 그게 한 30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학자들이 40배라고 한 40배. 40배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그게 추정치로서 360만을 추정하는 건데 그 추정하는 근거 중에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그 기간 동안에 평균 한 1.1배 그러니까 1월 말 이후로는 한 1.1배 매일 증가했을 거다. 10% 평균. 그렇게 해서 추정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태는 저 유럽, 미국 학자들 중에 일부 학자들이 추정하는 한 400만 정도의 감염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2, 3억 사이의 감염 중간이에요. 충분히 뭐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억대와 400만 사이에
그건데 그 문제앙이지 이제는 진짜 문제앙은 이거를 문을 아직도 안 닫아 걸고 있으니 이게 뭐 하자는 수작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뭐 문을 안 닫아 건 사람이 정세현이 대구 갔다 왔다고 2주간이나 안 만났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 차라리 이게 뭐예요 이게? 차라리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문을 닫아 걸고 중국 애들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못 가니까 특히 뭐 그래도 반은 아니고 한 30%는 줄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두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시진핑 정책 얘기가 이제 저게 뭐 완전히 마이웨이 가면서 외부 차단하고 내부 먼도 간에 가고 정신 승리하고 디지털 전체주의 강화하고 예. 이제 그런데 저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를 중국이 옛날에 천안문 때 같으면 저렇게 닫아 걸고 내부에서 먼도 간에 가는 게 가고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해외에 다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중국의 지금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건 어떻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내가 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자세한 건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근데 네네. 그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가 한 30%뭐 가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공장이. 네, 공장. 그러니까 이제 현대나 해외 기업 중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고 일 관리 체계가 잘 된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매크로한 자료인데 중국의 중소기업이 대충 다 뭐 계약을 하면 한 1,800만 개가 된대요. 대부분 이제 예. 근데 그게 일단은 뭐 수위 앉혀놓고 정문을 여는 일단 공장이 문을 연 곳. 그러니까 이 가동이 아니라 폐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안에 불이라도 좀 불을 켜놓고 경비가 왔다 갔다 하고 최소한의 관리. 이게 가동률은 지금 뭐 45% 아무도 모르는 거고 가동률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보면은 될 거예요. 옛날 그 이 풀 우리 가동하는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늘이 맑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마스크 공장 뭐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아이템별로 예. 아주 그런 것들을 뭐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세계 시장의 물품 공급지로서의 중국은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니까 문 열은 곳이 10곳 중에 4곳 반밖에 없다는 얘기는 가동률 말고 물리적으로 수위가 나와 있는 곳이 예, 근데 지금 100% 가동한 게 보통 옛날 뭐 한 10년 전에 100% 가동하던 공장이 문을 열어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공장을 문을 열고 공장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돌리면 얼마 정도 돌리는지 뭐 대충 우리가 뭐 그냥 초등학교 산수식으로 계산을 해도 10에서 15% 정도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적정한 판단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 미세먼지 황사 없는 거 보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그리고 이제 중국에 그 뭐야 큰 이제 말하자면 무슨 뭐 플랜트라든지 혹은 그 뭐야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셧다운돼 있는 거. 당연하죠. 왜냐면 거기가 석탄대요. 예. 수많은 데가 석탄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74명이 숨지셨거든. 이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긴 한데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 숫자가 우리가 연간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한 코로나의 역설인데 일반 인플루엔자 폐렴 사망자, 그다음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의 숫자가 급감해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사망률이 오히려 줄어든 그런 현상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뭐 이야기했죠. 순사망률은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격리하고 또 많은 부분 지금 뭐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고 저도 지금 뭐 학생들한테 그냥 그래서 생활이 건전해졌잖아. 그 생활이 건전해지고. 조 교수님 고백해봐. 요새 술 안 드시죠? 거의 뭐 아니 남들 피하고 나도 저기 피해주기 싫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건전해지셨어. 바른 생활 조. 아니 한 번씩 합니다. 왜냐면은 요새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해드려야 돼. 가장 쾌적한 데가 저녁에 한 8시쯤 바로 이제 저녁 먹는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한 가게에 그러니까 한
테이블이 앉아 있는 가게에 한 두 개 정도 한두 팀들이 있어요. 큰일 났어. 지금 거기는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씩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그런 아주 샤크를 당하는 쪽을 집중적으로 골라내서 들어가야죠. 잠깐만, 그뭐 난 모르겠고, 예, 저도 아니 이제 표가 달라고 100만 원씩 준다는데 예.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아.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저같이 어두컴컴한 생각은 뭐냐면, 야 중국이 폭망했어.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졌겠네. 땅, 뭐 공장, 기계, 원료 이런 가격 완전히 됐을 거고, 임금도 폭락했겠네. 옛날에 예를 들면 한 저기 뭐야 저기 그 전에 저기 어디야 동관 그 심천 뒤에 배후 도시 가서 심천은 더 비싸고 가서 괜찮은 전기 엔지니어 쓰려면 미화로 그래도 한 달에 한 2,000불은 줘야 되는데 1,500불 2,000불은 각오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900불이면 아주 날고 반값이야죠, 뭐. 날고 기는 놈 쓰겠네. 야 중국이 기회의 땅이다. 나 이참에 들어가서 중국 가서 지금 유튜브 대한민국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일 거예요. 조금 조금 이따가 하면 들어가서 자산 인수하고 그냥 기업 벌려가지고 내가 그냥 딱 찍어 먹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저임금을 보고 중국을 들어간 1980년대 중후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죽으란 번은 없네. 그러니까 다시 물론 그래도 거기는 하기야 거기는 좀 이상한 사회라 막 그 동네에서 그냥 하이드로크시클로로킨 막 팔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상비약으로 막 먹고 살아. 그래서 그 당뇨 있는 사람이 그 부작용 걸려가지고 크게 사고 나서 죽으면 그건 죽은 거고 또 뭐 다른 뭐 합병증 있는 사람이 잘못 먹고 또 돌아가시면 그건 죽은 거고 우리는 먹고서 건강해 일해 그러면서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사서 먹고 그러면서 또 극복하고 뭐 병은 대충 잡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1년 후에. 그러니까 저기 원래 뭐 칼 막스도 얘기했는데 자본주의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경제가 초기 단계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낮은 레이버 서플러스를 자금하고 합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하자면 우리도 아직까지 뭐 중국에서 지금 가셔서 못 오는 기업들도 많고 한계 기업들이 있는데 연안 지역에 제대로 이 뭐 물리도 되고 하고 하는 또 인력도 되고 하고 하는 데는 지금 벌써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바로 주변 도시 주변으로 가면은 말하자면은 거기 뭐 지역의 공산당 따끄하고 뭐 이런 형님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그거를 또 80년대 같으면은 인력 공급하고 하는 것들 대부분 다 말하자면 사마페 등등 소위 시커먼 조직들이 거기로 있습니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룸이 확 커지죠. 왜? 중국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왕따는 당하고 이제 큰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뭐 통계가 워낙 개판이니까 계속해서 이게 중공 코로나 몬도간에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되고 이게 통계를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조작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진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진실을 계산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리스크도 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보면 오케이 이야기가 되네 가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거기 생기는 영역이 글쎄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필리핀 그 저기 마닐라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요새도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마닐라 가면 공항에서 내려서 그 시내 쭉 들어가는데 그 구정물 흐르는 그 천변에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양철 지붕 얹은 그 게딱지 같은 집들이 쫙 있고 그 옛날에 필리핀이 얼마나 좋은 나라였어요. 우리 6.25 때만 해도 저기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필리핀이 일본 타이완 다음으로 1940년대 말에 근데 그 좋은 나라가 그 상대적으로 그런 위치를 가졌던 나라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린 거거든요. 머물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회가 이유가 시스템이 많은데. 안 돌아가면서 이게 퇴락해 버린 거거든요.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중국이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듀얼 가겠죠. 이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치아가 경우 그렇게 갈 거고 아니면은 많은 부분 우리가 중국이 1900 천안문 전후로 생겼던 있었던 그런 패턴의 요소가 확 늘어날
가서 크죠. 카지노다, 그러니까 그거 유흥이다, 같이 가는 거죠. 매춘이다, 뭐다, 뭐 그다음에 또 아주 낮은 단계에 우리 한국의 오파상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 해서 어쨌든 간에 중국 그 인민들 뭐 맹류든 농민공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 이제 뭐 지위가 불안한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이제 건설에서 다 망하고 아파트 다 망하고 그러면은 봉제 가야 될 거고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퇴락해가는 거대 제국으로 운명 지어졌다는 얘긴데. 실제 뭐 사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 예? 아니요. 예. 근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한. 예. 근데 그 지배권 놓겠냐고 안 나와 쟤들. 못 나와요. 천하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천하대란이 쉽게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저게 안 지금 일어나죠. 저런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국민을 세뇌하고 컨트롤하는 안들도 스킨까지 가능한. 그게 그 마수구에 관해서는 세계 최첨단을 가야 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중국에 사업하는 게 공장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인아웃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 어두침침하게 잘 모르고 이런 쪽으로 가는 비즈니스는 계속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대로 들어가는 큰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딱 손구멍에 막혀 있고 막혀 있고 이제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손구멍에 그렇죠. 막혀 있고 뭐 그런 아름아름으로 하는 상태에서 그냥 사회는 퇴락해서 가라앉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퇴락한 거대 제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뭐 뒤집어지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한다면 한국은 이제 문재인 586은 이런 퇴락해가는 거대 제국을 섬기는 시다바리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한국을. 이미 뭐 천명하고 뭐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많이 지금 뭐 그냥 발이 푹 당겨 있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퇴락을 안 갔으니까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덜 느끼지만 저게 이제 바로 뭐 몇 개월 지나면 이게 저희들 퇴락해 간다는 게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건 의식입니다. 그건 의식이고. 근데 지금까지 퇴락을 하든 망하든 뭘 가든 지금까지 중국과 얽힌 요소가 의식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단계를 나는 지났다고 봐요. 아,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희들은 그렇지. 일반인들은 안 그렇지. 일반인들은 안 그렇지. 아니, 저기 그 민비 고종 이 저기 같은 것들 그 저기 그 사대부 그 저기 나중에 그 저기 어디야 성리학 탈레반 사대부 같은 것들 100여 년 전에 이미 청 자빠진 게 1860년에 자빠진 건데. 그래 맞아요. 그 저때 자빠졌잖아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 어디지 그 제2차 아편 전쟁. 그 다음에 북경에 한번 들어가죠. 그 1864년인가쯤 들어가지. 그때 자빠진 거 태평전국 직후에. 직후에 자빠졌죠. 그거를 종주국으로 떠받들고서 원세계를 임금으로 떠받들었잖아요. 이것들이 1800년대 말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자명한 있는 거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그게 아주 그냥 바이러스 같이. 그런데 나는 문팔육들이 그 면허를 찍어놓고서 나 종중빨이야 하고 나서는 건 그건 권력을 체인지하면 되지. 파워도 체인지. 차라리 괜찮아. 파워 체인지를 하면 되는데. 진짜 암적인 체인지 더 거는 파워 하면 되는데 진짜 지금 답답한 거는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 메이저 언론 조선중앙이 등등의 기회주의적 기득권입니다. 상황을 엄중하게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엉성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고 겉으로는 뭐 중국 막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소위 역사의 기회주의적 세력이에요. 아니 요새 조선 논조를 보면 알아요. 네. 조선 논조를 보면 오늘 보면 이제 중국 통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중국을 좀 씹는 기사가 있어. 3년 동안 뭐에 그 처자빠졌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그리고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중국 통계를 전제로 하고 기사를 썼었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됐는데 미국은 폭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저것들이. 맞아요. 우리는 세뇌 탈출해서 이거 중국 통제 이거 못 믿는다 이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이게 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가 우리는 얘기를 해왔는데 요즘에 오늘 어제야 비로소 중국 통계 못 믿는다는 식의 논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비열한 기회주의적 썩어 빠진 근성이냐. 조선 중앙 아유
근데 이것들이 음.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우리 이른바 야권의 맹주잖아, 실제로. 그렇죠. 원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좀 학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우리 저 백모 대표가 아주 제일 아주 리얼하게 친중박쥐 영구 분단 세력. 응? 친중박쥐죠. 조선일보는 또 통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전 정부에서는 통일 대박이래 같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모아놨잖아요. 아, 통일재단. 지금 요새는 전부 남북 교류로 돈이 막 나가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돈도 안 나가. 안 나가지, 못 나가지. 죽을라고? 그렇다고 우리 같은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개인을 생각하고 문명을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하고 해방을 생각하고. 나 조선에서 돈 준다 그러면 나는 찢어버려. 지금은 안 되지. 찢어버려. 그래서 이게 당신들은 도대체 뭔지. 친중박쥐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아마 저기 중공 코로나 균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도 뭐 중국을 좀 공부를 하고 좀 근대사부터 해가지고 매크로 한 거 마이크로 한 거 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고 잘 아는 또 우리 후배하고 둘이서 한 달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중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시기에 친중은 우리 조중동 기회주의적 언론까지 포함하고 또 우리 야당 거대 야당하고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이 친중 혹은 한국의 친중은 사대적 방식을 거쳐서 거의 매국을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개 항목으로 지금 거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좀 세미나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밝혀드리려고요. 예. 자, 이제 이게 거의 마감질 때가 됐는데 우리 공명선거지원단 지금 뭐 맹렬하거든요. 예. 뭐 사실 저희는 자화자찬인지 중에 제 머리 깎인지 몰라도 미리미리 해치우고 선거일엔 놀자, 선거일엔 쉬자, 뭐 이런 식의 캠페인. 벌써 한 달 동안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특히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막 나왔어야 될 그게 예년엔 그랬다고. 없었어요. 예년엔 사전투표 띄우는 홍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이 홍보 자체가 좀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제도가 그 부재자를 위한 제도거든요. 단지 나의 부재 사유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부재 사유가 없는 사람이 가서 투표하는 거 일종의 나는 편승이라고 보거든.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보면 천관이 홍보물 자체에도 사전 투표 홍보를 보면 아무런 신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요. 자기들 문구가 그래.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가 함의되어 있는 거냐? 원래는 신고해야 됐는데 이제는 아무런 신고 없이잖아. 그렇죠. 근데 신고는 타동사 아니야. 네. 뭘 신고하는데? 부재의 사유야. 그렇죠. 부재의 사유죠. 근데 얘들이 옛날에 홍보물 보면 결국은 이미지 보면 뭐 사이클링 가는 거, 드라이브 가는 거, 등산 배낭맨 거 이런 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라는 소린데 말로는 그렇게 안 써놨지만 이제 그런 홍보 못 하잖아. 그리고 아예 사전투표 홍보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투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거 한 건 많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관위 기준으로 보면 격전 지역이 한 170개 됩니다. 170개 선거구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 공명선거 캠페인 하면서 83개 선거구에서 지역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비격전 지역 44개에서 13개에서 만들어졌어요. 오늘 이 시점까지. 그러면 이제 96개가 만들어졌는데 선거구 기준. 저게 한 100개쯤까지 갈 거라고요. 앞으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럼 이것이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100만 시민의 지역 조직의 씨앗이 되거든요. 씨앗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공명선거지원단에 이제 같이 2020korea.com 여기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100만 시민의 지원해 주셔도 좋아요. 100만도 여기 아까
그 여기에 바로 그냥 온라인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www.백만.kr. 백만. 예.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모실까요? 예. 예, 오늘 제가 많이 공격해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정도면 조금 방어를 했어요. 아, 다음에 한번 진검승부를. 사실은 저기 좀 이제 그거 한 것 같은데 이게 설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떠덧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빠른 속도로 또 막 이렇게 서로 그 하면서 이렇게 쳐놓는 것들이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을 위한 화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기회가 이제 조잡된 게 태영하고 퇴락된 방식의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하는 룸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떴다방 사업하기 딱 좋죠. 떴다방 사업하기 딱 찍어먹기 좋죠. 사업하기. 그러니까 그거는 침침한 사업하기.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하면은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중국을 크게 보았던, 그래서 발을 깊이 담갔던 그거 빨리 빼고, 그다음에 중국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한적인 게 아니고 제가 표현하면 그게 폭망이죠. 폭망이죠. 그러니까 다운힐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사실은 이제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그 만약에 제정 러시아가 그 2월 임시정부의 칸딘스키 정부, 거기는 이제 이쪽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칸딘스키 스타일로 가서 차근차근 1917년 2월 달 혁명의 칸딘스키 정부처럼 가서 충분히 갔으면 지금 러시아가 세계적 강국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 아주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없고. 나라가 돼버렸는데 중국도 똑같죠. 중국이 만약에 중국은 사실 식민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전 세계 모든 어떤 나라가 들어와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상태에서 비록 군벌이 실권을 장악했지만 민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손문혁명 때. 그 길로 온건하게 쭉 갔으면 자유도 내장되죠. 그러면 지금쯤 참 중국이 정말로 세계 문명 아주 자유스러우면서도 활발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얼마나 또 지금 거의 리에 밟고 장사도 지금 잘하고 타이완과 중국의 중간 정도 수준의 그렇죠. 생활 수준, 그러니까 15,000불, 14억 인구 평균 GDP 15,000, 무시무시한 자유의 땅, 아름다운 땅이 될 뻔했는데 이걸 피바다 발작을 일으켜서 그렇죠. 그게 피바다 발작이 중국을 적화시킨 때가 49년. 적화시키려고 칼을 뽑고 소련의 지원 아래 내전을 적화시킨 게 45년. 그 다음에 수천만 명 군교에 죽인 대약진이 1950년대 후반. 그 다음에 10년 동안 지식인을 안 기른 문혁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문혁 디스토피아. 그런 피바다 발작의 연속이었고 지난 돌이켜 보면 지난 75년이 피바다 발작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처절하게 느꼈던 덩소평이 100년 동안 우리 경제만 해라라고 교훈을 남기면서 물론 천안문 학살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열어놨는데 확 시진핑이 들어와서 선회를 해서 저렇게 또 엉뚱한 망상에. 그래서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저렇게 몰락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쩌면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중국 브레인 유치 사업을 해야 돼. 중국 자본은 안 받고. 그렇죠. 나 아이디어가 있다니까. 막 끌어갖고 국적 주고 충성맹세 시키고 애국가 사절까지 다 부르고. 아니 정말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자기의 관계 완전히 고백하게 하고 나중이라도 그거 밝혀지면 감옥 보내고 국적 박탈한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다음에 한번 좀 얘기해. 나 지금 몇 가지 중국에 좋은 인재들이 있어요. 좋은 그리고 중국의 전문 아주 그
분야별 전문 지식 중에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자도 많아.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우리가 가진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문명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 그 다음에 그 섭속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방식으로 굉장히 이 선도적으로 내재화시켜서 조직화시키고 리더십까지 내장이 되면은 그 부분은 그거 몇십 년 걸릴 걸. 이제 몇십 년 걸리는데 또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제정 러시아 때 미술, 무용, 문학, 예술 이게 세계적 수준이었거든. 그렇죠. 지식인들 전부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0년 중국이 딱 제정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체제가 74년 아니야. 네. 중국이 지금 45년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면 올해가 75년이에요. 75년. 예. 올해가 그러면은 49년부터 시작하면 올해가 71년입니다. 소련이요 내전을 극복한 걸로 생각하면 소련 체제가 70년 간 거예요. 그렇죠. 1921년에서 21년에서 1991년이니까 중국이 딱 70년 채웠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소련 망하고 지금 러시아 저거 언제 나라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을 거라고. 이제 뭐 다른 또 요소 좀 있으니까 네. 그 만약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 체제의 향방이 이게 뭐 천하대란은 힘들더라도 천하대란이 아니면 안 되겠죠. 지금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들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튼 이번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 질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다른 중요한 동아시아 질서, 또 굉장히 다른 또 한반도 질서. 창조적인 아이템들도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격을 가장 덜 보면서 견뎌내는 거, 그 근성을 기르고 우리를 다듬는 거. 예. 그리고 이 문재인 586 이 상징하는 이 빌어먹을 정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지식인 조직, 또 지역사회 시민 조직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